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리뷰할 논문은 How Useful is Self-Supervised Pre-Training for Visual Task라는 논문입니다. 프리스턴대에서 이제 CVPR 올해 2020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제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최근에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데 이거를 실제로 비전 태스크에 적용을 하였을 때 액큐러시 같은 게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이제 이 논문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알고리즘과 새로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모델을 이용을 해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그 프리트레인드 된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 이용 트랜스퍼 러닝처럼 다른 비전 태스크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이제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상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보통 트랜스포 러닝을 할 때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된 피처 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 값으로 다른 비주얼 태스크를 트랜스포 러닝을 통해서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피처들보다 바로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워낙 방대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나 그러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프리트레인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위크니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서드는 이제 인풋 도메인에 대해서 특화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강점을 지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필드에서 레이블이 굉장히 많으면은 뭐 다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 굳이 왜 레이블을 쓰지 않는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논문의 저자들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러면은 항상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델에 피팅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논문의 이 도표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프리트레인드 된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한 모델의 결과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냥 일반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그냥 학습시킨 그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과 일반적인 모델을 비교할 때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A, B, C 총 3개의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number of labels, 그러니까 레이블의 총 개수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accuracy고요. 맨 처음에 A를 보시면은 A는 이제 레이블이 적든 아니면 레이블 양이 많든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가 계속 accuracy에서 우위를 정하는 경우고, B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셀프 슈퍼비전으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가 이점을 가지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일반 트레인 프롬 스크래치 모델이랑 동일한 액큐러시로 수렴이 되는 결과이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아주 극소량일 때만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한 프리트레인 모델이 이점을 가지고 조금만 레이블이 많아지면은 그냥 트레인 프롬 스크래치 모델이랑 슈퍼비전 모델이랑 액큐러시가 같아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한 결과 실제 필드에서의 양상은 그래프 C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레이블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셀프 슈퍼비전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더 우위를 정했지만 레이블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냥 일반 모델과 액큐러시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거의 다 실험 논문이고 검증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가 컨트리뷰션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메서드가 아주 작은 스몰 레이블링 버젯에서
일반 모델에 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점점 더 유입될수록 이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의 유틸리티가 점점 떨어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모델을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셀프 슈퍼비전이 가장 좋았느냐,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일반 그냥 아주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큰 모델 상에서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에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했을 때 각각 다운스트림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나 뭐 강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우선 이들이 이 실험에서 사용한 요즘 가장 최신 셀프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 한 4개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4개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셀프 슈퍼비전 모델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VA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VA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기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서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된 그런 레이튼 벡터를 추출하고 그 레이튼 벡터에서 다시 반대로 디코더를 통해서 원본의 이미지와 비슷하게끔 복원을 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레이튼 벡터를 뽑아내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테이션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2018년 ICLR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 이미지에서 대해서 강제적으로 로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을 취합니다. 즉 90도, 0도, 180도, 270도 이렇게 4번의 로테이션을 거쳐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인풋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보다 몇 도만큼 더 로테이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트레인 시킨 네트워크입니다. 세 번째로는 Contrastive Multi-View Coding, 즉 CMC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로테이션 방법은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로테이션 스킬을 이용했다면 이거는 기본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할 때 기본 오리지널 이미지를 다른 컬러 스페이스에 대해서 매핑을 합니다. 랩 컬러 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컬러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원본 이미지를 다른 컬러 스페이스로 옮긴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원본 이미지와 이제 변형된 이미지에서 서로 각자 피처를 뽑아서 그 두 피처가 서로 가까워지게끔 계속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컨트라스트 메서드로 러닝을 시켜서 레이튼 벡터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Augmented Multiscale Deep Informatics, AMDIM이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컬러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겠다면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랜덤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즉 랜덤 크롭이나 플립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그멘테이션 된 두 가지의 변형된 이미지 샘플들을 내서 각각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피처가 서로 동일하게끔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상 총 4가지의 셀프 슈퍼비전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실험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험 환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채택한 데이터셋은 아무래도 이런 실험 환경 자체가 데이터셋을 굉장히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넷이나 코코 데이터셋이나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이들이 직접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CG 기술을 이용해서 블렌더라는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렌더링하였고요. 그리고 쉐이프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브젝트 모델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하였는데 생성된 이미지들은 empty 스페이스, 즉 빈 공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끔 포지션을 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빈 공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데 이때 오브젝트들의 질감, 텍스처 정보나 뭐 컬러 정보 아니면은 뷰 포인트, 즉 어디서 바라보았는지 그런 정보나 아니면 음영, 라이팅 정보 이런 거를 다 랜덤하게 지면서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크기 자체를 저자들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자유롭게 실험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셀프 슈퍼비전 프리트레이닝 방식들을 데이터에서 활용을 할 건데 어떤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까입니다. 총 4가지의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방금 설명드린 생성된 데이터셋이 총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검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또 한번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포즈를 총 5가지로 나눠서 뷰 포인트가 upward, forward, backward, 아니면 left, right 이렇게 5가지의 포징으로 조합하게 나눠서 예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마틱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 공간에 여러 개의 멀티 오브젝트를 위치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 세마틱 세그멘테이션과 이용한 데이터 설정은 다 비슷하고 다만 레졸루션에서 조금 더 실험 환경을 조건을 많이 걸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최종적인 실험 환경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레졸루션, 즉 데이터의 크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64by 64, 그리고 128by 128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CG 방식을 통해서 총 48만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한 딥러닝 모델로는 레스넷 9와 레스넷 50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2가지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레스넷 9는 이제 파라미터가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작은 모델이나 아니면 좀 복잡도가 높은 모델에서 각각 셀프 슈퍼비전 방식을 이용했을 때 성능이 어디가 더 좋을까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모델을 레스넷 9랑 레스넷 50 2가지를 줘봤습니다. 트레인을 시킨 방법은 엔드 투 엔드가 아니고 처음에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네트워크를 한 100에서 200의 폭 정도 프리트레인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냥 레스넷 9나 레스넷 50을 그 위에 덮어 씌워서 또 75에서 한 200의 폭 정도 더 추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트레이닝 웨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지표는 크게 그냥 간단하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액큐러시고 하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때 유틸리티는 이 저자들이 새롭게 이 실험을 위해서 정의한 매트릭인데 사실 매트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해서 네, 그래도 매트릭입니다. 식은 어떻게 되냐면 U, 즉 유틸리티 X는 X분의 X 프라임 빼기 1인데 여기서 X는 뭐냐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된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이 이제 X만큼의 데이터에서 X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최고 성능을 나타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냥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시킨 모델은 X 프라임계의 에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x와 x 프라임에 대해서 x에 대한 x 프라임의 비율이 클수록 이제 유틸리티가 높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낼수록 유틸리티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결과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4가지는 이제 VA 알고리즘, 로테이트 알고리즘, CNC 알고리즘, 그리고 AMTIM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위의 로우가 accuracy고 아래 로우가 유틸리티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요. 위의 로우를 보시면은 CMC 알고리즘을 택했을 때 이 초록색 선이 가장 위에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CMC를 사용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에서 가장 accuracy 면에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네트워크가 점점점 성능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렴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수렴이 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이상의 레이블 개수가 넘어가면은 그 성능이 일반 베이스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킨 모델이랑 차이가 없게 됩니다. 즉 10의 제곱계 아니면 10의 3승인데요. 즉 한 100에서 1000개 1000개의 레이블들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 프리트레인 셀프 슈퍼비전 방법을 쓴 모델이 더 우위를 가지않아 하지만 레이블 개수가 1000개, 10,000개 더 늘어날수록 그냥 일반 스크래치 모델이랑 성능 변화가 크게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레이블 수가 1000개나 10,000개 그것보다 적은 그러니까 10,000개 이하의 데이터에서만 이제 셀프 슈퍼비전 방법이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셀프 슈퍼비전 방법이 이점을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저자들은 아마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모델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 3가지의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수가 적을 때에는 셀프 슈퍼비전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아주 조금 더 우위를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만큼 많은 큰 이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가장 그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하는 게 커다란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컴플렉시티와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교인데요. 이 말인 즉슨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서 비전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셋이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셀프 슈퍼비전 방법이 유리한가 아니면 데이터가 간단할 때만 셀프 슈퍼비전이 유리한가 이거를 이제 검증해 본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에 결과표를 보시면은 플러스 T, 플러스 C, 플러스 V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스로 된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는 플러스 C는 이미지에다가 이미지의 컬러를 바꾸는 컬러 베리에이션을 추가한 거고
플러스 t는 이미지 텍스처를 더 복잡하게 한 거고, 플러스 v는 이제 이미지의 그 보는 시점, 뷰 포인트를 다양하게 한 거고, 플러스 l은 이미지 음영, 즉 라이팅을 더 다양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복잡도를 점점 더 이렇게 올려가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실험 결과 CMC 슈퍼비전 방법은 이제 텍스처 변형이 들어갔을 때는 성능이 좋았으나 뷰 포인트를 바꿨을 때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AMDIM 슈퍼비전 방법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총 4개의 셀프 슈퍼비전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안 좋았던 거는 VA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 항상 거의 마지막에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이유냐면은 이제 VA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데이터셋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복잡한 모든 피처들을 다 하나의 레이튼 벡터 공간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CMC나 AMDI는 이제 노테이션이나 컬러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특정한 변형된 샘플에서 이제 레이튼 벡터를 뽑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컴플렉스해져도 조금 로버스트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냥 VA는 이런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스케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저조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는 이랬고요. 이제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게 모델 사이즈가 컸을 때 셀프 슈퍼비전이 유리하나, 아니면 모델 사이즈가 작았을 때 셀프 슈퍼비전이 유리했나, 이거를 한번 결과를 봐왔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스크래치 그래프고 이 초록색이 CM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셀프 슈퍼비전을 적용한 모델의 결과입니다. R50은 레스넷 50이고 R9은 레스넷 9입니다. 즉 레스넷 50을 복잡한 모델로 보시고 레스넷 9을 좀 더 심플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그냥 스크래치부터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레스넷 50이 지금 실선인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레스넷 50이 레스넷 9보다 더 성능이 저조했습니다. 즉 복잡한 모델이 레이블 수가 적었을 때에는 간단한 모델보다 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리트레인드된 셀프 슈퍼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CMC 알고리즘을 적용하니까 이 초록색 실선 그래프인 레스넷 50이 레스넷 9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즉 반대로 프리트레인드된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할 때는 모델이 복잡할수록 더 적은 양의 데이터에서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간단한 모델보다는 복잡한 모델에서 셀프 슈퍼비전 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실험 논문이고 검증 논문이고 하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들은 셀프 슈퍼비전을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서 그리고 어떤 태스크에서 적용해야지 가장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어느 정도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셀프 슈퍼비전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유리할 때는 이제 실무에서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절대적인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이러한 셀프 슈퍼비전 프리트레인 방식이 일반 스크래치 모델보다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결과 분석에서 봤듯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포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이제 각각 태스크에서 서로 유리한 이제 서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셀프 슈퍼비전 알고리즘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CMC 알고리즘이 가장 잘 먹혔으나 이제 디텍션이나 포즈 에스티메이션에는
AMDIM이 가장 잘 작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잘 파악하여서 태스크마다 그 태스크에 맞는 셀프 슈퍼바이즈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여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